안녕하세요. 경리랑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우스컵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쉽게 끝났었던 경주도 있었어요. 하지만 1415배라는 초고액 배당도 발생이 됐었던 우스컵 경주입니다. 물론 금일도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인정을 받는 수월하게 경주가 진행된다면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경주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전일 보니까 공백기를 갖고 있는 선수들과 경주감이 좋은 선수들하고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저배당은 분명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변 가능성까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고 삼복승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5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편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5경주입니다. 정상민 직선에서 추입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칼춤 나서면서 머리 쳤었던 정상민, 금일은 더 수월한 편성을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정상민 앞선에서 힘을 써줄 수 있는 4번 김범준이 있습니다. 동기생인 3번 어미태가 있고 전일 김종현 과감한 선행력 발휘에 나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들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주 전개는 아무래도 김범준이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범준이 힘을 쓰고 1월 정상민이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추입 기회에 노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상민도 앞선에서 잘 가주는 선수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선수가 정상민이에요. 아무래도 자력은 좀 본인이 부담되다 보니까 선행 선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금일도 김범준이 힘을 쓰는 정상민이 몰고 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청평팀 선수들도 날씨 춥기 때문에 광명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전법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김범준의 선행감이 좋다면 정상민 몰고 가서 살짝 잡아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6번과 4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준도 요즘에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는지 상대적으로 좀 후미에 있는 강자들을 좀 따돌리려고 하는 견제하려는 습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범준이 결승 가겠다고 정상민을 좀 괴롭혀 나간다면, 정상민 전일을 보셨죠? 득점 날카로운 추입발 살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기생인 3번 어미태를 챙겨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정상민과 어미태의 전략적인 연합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김범준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6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 4번, 3번으로 삼복승은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현이 전일도 끌어내서 간을 봤습니다. 금일도 김종현이 김범준을 끌어내서 정상민의 뒤를 노리죠. 그렇게 된다면 어미태가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 4번, 5번 정도는 7번, 4번, 5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순리대로 5번 때리고 4번 때리고 6번 몰고 가고 3번 뒤에 달라붙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4번, 3번이 안정감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상민이 전형적인 마크 출평이다 보니까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종현이 김범준만 끌어내서 정상민을 괴롭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범준이 힘으로 버텨낼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2 경주권이나 4.3 경주권 정도는 정상민이 빠졌을 때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정상민의 직선 추입발이 원체 좋기 때문에 4하고 6.3 안에서 6번과 4번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이재림이 뒤늦게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좀 자리 선정을 제대로 했었다면 유리했을 것 같은데, 이재림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용주 역시 따라가는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직전까지는 힘을 쓰면서 자신감을 얻었었는데 노장인 이용주가 낙차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몸 상태가 무거웠는지 마크 작전을 펼쳐 나갔습니다. 근데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몸은 빨리 회복해 나갔었던 상황이었었다는 점에서 4번하고 7번에 전략적인 연합이냐 아니면 맞대결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용주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린 이재림, 김홍건, 최성국, 조용소 활약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뭐 이재림이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주가 알아서 이재림 앞으로 자리 잡고 힘을 쓰고 이재림이 일요일 활약이 나가면서 취입하느냐 못하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저는 이재림이 충분히 이용주의 선행감이라고 한다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어요.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성구 참 답답합니다. 추입은커녕 막게 만족했었는데 병주 타고 날아갔어요. 직선에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백기 있다 보니까 최성구 훈련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개항하고 팔당 함께 훈련하고 있는 지역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주가 긴거리 나섰다가 고전한다면 이재림도 결승 가야죠. 결승 가기 위해서는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서면 최성국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과 3번 정도는 4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용주가 4번하고 3번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경주전 펼쳐나간다면 이용주와 가평팀 김홍건 쫓아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장우준이 전일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쫓아는 갈 것 같아요. 7번과 6번입니다. 7번하고 6번 정도는 수도권 따돌리고 이용주가 결승 가기 위해서 욕심을 낸다면 만들어질 수 있는 차권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패성은 4번과 6번의 연합이에요. 복승이 중심입니다. 정신 차릴 최성구, 이재림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최성국을 이번 경주는 딱히 끌어내서 병주 태울 만한 선수가 없어요. 4번과 3번 동반 입상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박성현 전일 황영건 활약이 나가면서 반바퀴 젖혔어요. 한데 낙차후 출전이다 보니까 황영건의 시속이 너무 없다 보니까 힘을 썼는데 결국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박성현 또다시 황영근을 만났습니다. 황영근이 또다시 때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과연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가준다면야 예전처럼 묵직한 선행력을 발휘해 나간다면야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종속 유지 실패하면서 직선에서 잡혔었죠. 금일도 황영근 몰고는 갈 것 같은데 끝까지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켜주기보다는 황영근이 버텨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황영근보다는 박성현의 뒤를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조재호가 이래저래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추입은 약해요. 하지만 마크는 귀신 같은 조재호입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성현이 황영근 앞에다 두고 조재호를 뒤에다 두게 된다면 황영근 시속 자체가 안 나오죠. 그 점 때문에 후미에서 성정우가 외선에서 반격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전일 내선 팠다가 진로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분명한 건 성정우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재호를 상대로 끌어내서 털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정도는 3번하고 5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황영근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중심으로 3번, 5번 차선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변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미혼팀 선수들 이찬우와 이로키가 황영근의 연대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충청권 3번 박성현까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수도권 선수들입니다. 4번, 5번, 7번이 연합 펼쳐 나가면서 3번 따돌리는 경주 운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조재호는 후미권 마켓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손해볼 거 없는 성종호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5번과 4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 정도는 5, 4나 5, 7은 성종호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성현 중심으로 6번보다는 7번 조재호나 5번 성종호의 후차권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장인석이 대타 출전했습니다. 윤현준이 초대박의 빌미를 제공하고 실격 처리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석이 들어왔는데 장인석이 들어오면서 손진철, 김영진, 김원호가 충청권 연합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5번하고 1번은 또 세종팀 선수들이라는 점인데 과연 충청권 5명이 뭉치면서 박지영, 박종태를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박지영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박종태 역시 전일 대단했어요. 시속이 아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타종부터 때려서 버텨냈습니다. 김원호가 넘어서질 못했었죠. 결국 윤현준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박종태 선행으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도 박종태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역 선배입니다. 박정희 이를 활이 나가면서 후미 견제에 나선다면 김원호 넘어서기 힘들고 손진철도 직선에서 추입보다는 또 끌어내서 박정희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6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이 때리고 6번이 몰고 가면서 살짝 잡아나가는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 수도권 협공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정희 뒷자리를 김원호하고 손진철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손진철보다는 김원호가 때리고 박정희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정석이라는 점에서 6번과 5번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수도권 완성 전일처럼 박종태 괴력발이 나갈 수도 있어요. 6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6번과 5번 차선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또다시 박종태가 타이밍을 잡고 힘을 씁니다. 손진철이 끌어내가지고 박정을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종태 또다시 박정의 방심으로 인해서 박종태가 버텨낼 수 있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7번하고 5번 정도는 박종태 한번 가면 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손해볼 거 없는 박종태입니다.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가기만 하면 돼요. 7번하고 3번, 7번하고 5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6, 7이 먼저라는 점 6번과 5번이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섭 전일 왠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에서 추입은 나왔습니다만 간신히 추입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과연 김영섭이 전경호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수도권 선수들입니다. 6번 이진원, 7번 최석윤을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원은 또 한체대 선후배라는 점. 지금은 한체대 모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한체대 모임이 활성화가 됐었기 때문에 김영섭 입장에서는 최성윤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후배 이진원을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전일도 김영섭이 직선에서 상당히 어렵게 추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정경호가 금일도 과감하게 힘을 쓰는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정경호 머리를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추입을 허용했는데 복승도 10배가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경호가 때립니다. 김영섭은 정경호 잘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정경호만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이 때리고 7번,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전이라는 거 봐서는 못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복승 배당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번과 2번의 쌍복 승부 우선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6번과 7번 마크 다툼일 것 같은데 한체대 쪽에 5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김영섭이 타겟을 잘못 선정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최민호가 힘을 쓰고 정경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김영섭 방심하다가 외선으로 털리죠. 정경호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2번하고 7번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김영섭 아직까지는 우수에서 시합을 뛸 정도의 기량 하락세는 보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점 때문에 5번 인정하고 정경호와 동반 입상 쪽 5번과 2번 강한 승부를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10경주입니다. 이성광, 전일 그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소 좀 불안감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시속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태범이 문제예요. 김태범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전일 김영섭이 힘들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면 대결로 힘과 힘 대결로 경주를 풀어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4번 유근철이라는 선행력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때려주고 1번과 2번이 나란히 4번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유근철이 선행 타이밍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전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근철이 힘을 씁니다. 이를 이성광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짧게만 가져간다면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범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김태범이 유근철을 활용해 나가고 이성광이 김태범을 막혀 나가다면 못 넘어설 수도 있어요.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이성광이 유리합니다.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복승 중심이라는 점, 1번과 4번은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김태범하고 이성광이 힘과 힘 대결로 정면 대결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태범도 외선에서 젖히기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죠. 그 점 때문에 김태범의 후미를 막해 나갈 수 있는 6번 이서역이라든지 정현호입니다. 2번하고 7번이에요. 2번하고 6번, 2번하고 7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2번이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1번과 4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경주가 전반적으로 좀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데 왠지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